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 25분 비트코인 현재 2826만원대까지 소폭 하락을 해주면서 달러 차트로는 21.6K까지 밀리면서 24.2에서 21.6까지 좀 밀리면서 지금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 라인을 깰 때 여기 저점 라인 쭉 이어놓은 요때 이제 상승 추세 라인 한번 깨고 그 다음에 대추세까지도 지금 이제 이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간에서 사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해도 저항을 맞고 추가 2파, 3파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숏 유리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 이후에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는 FOMC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바로 6일 전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쭉 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3일 전에도 이런 식으로 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숏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의 3일봉이다. 우리가 이제 3일봉하고 주봉으로 대추세를 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천장이 만들어지면서 꺾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올라온 것만큼의 어떤 조정 크게 보면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온 거의 절반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고 마지막 휩소 구간까지 합했을 때는 3분의 2 지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정 구간으로 좀 돌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림대로 빠져줬고 어제 오후 6시 3분에도 어차피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와봤자 또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단기 추세로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숏이 훨씬 더 유리하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쭉 빠져서 현재 이제 하단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횡보하는 이 흐름 자체도 여기서 꼭지를 하나 달아주고 나름 롱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여기가 이제 바닥 지점이 되려면은 바로 이렇게 찍고 들어올려주는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찐바닥에서 나오는 이제 차트의 형태인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내려 찍고 옆으로 빼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추진력을 얻어서 올라간다 해도 이때와 같은 그림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먹으로 내려오고 이후에 저점 깨고 내려가는 이런 패턴이 두 번, 세 번 정도 더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아직은 일봉상으로 내려갈 구간이 좀 더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숏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 구간이 보시면 직전 매물대의 천장 라인 정도 지금 걸치고 횡보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내려찍고 올려주고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랜 횡보 기간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한 번 더 리테스트 해주는 조정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쪽까지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의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그림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나왔던 그림과 대칭되는 그림으로 약간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런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구간을 조금 이제 다져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사실 이 구간까지 저는 안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좀 블랙스완 구간이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구간이었다. FTX 파산과 나왔던 어떤 이제 최후의 지하실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주봉상 비트코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어요. 워낙 이제 우리의 예상을 다 이제 깨고 좀 무지막지한 이제 하락 움직임을 보여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랑 여기 바닥이 있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16K 라인 정도까지도 이탈이 나오면서 이 구간은 $10,000 구간이거든요. $10,000.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전저점 구간까지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이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이때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탈 나오면은 이제 숏으로 좀 더 이제 봐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올렸다 내려찍기도 굉장히 가능성이 낮지만 나올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조금 이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다 이제 올릴 만큼 올렸고 사실상 이제 3월 FOMC 이후에는 금리 동결 그리고 빠르면은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 시즌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바닥이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 구간을 다시 안 가고 이 정도 구간에서의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번 더 내려찍기가 나오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 가고, 일단 다음 주 2월 14일에 CPI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CPI에 따라서 한번 흔들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CPI 예측치가 지금 6.2%란 말이죠. 6.2%.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수치로 예측을 하지가 않아요. 전달에 대비해서 0.3 정도 아래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6.2가 나와도 이거는 그다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6.1이나 6이 나와줘야 강력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6.2가 나와도 하방, 6.3이 나오면 더 하방으로 갈 수 있겠죠. 6.3, 6.4가 나오게 되면 더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빌미를 오히려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CPI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 하방으로, 오히려 하방으로 가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3월 23일에 또 FOMC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3월달 FOMC에서 동결이 나와줘야 됩니다. 반등을 하려면 동결. 근데 동결이 나올 확률보다 지금 25bp 인상할 확률이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90%에 달하죠. 그리고 50bp 올리는 50bp 예측도 9.2%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CME 페드워치 예상도도 사실 그렇게 시장에 호의적인 수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대로 25bp가 나와도 사실 그것도 그렇게 호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시장은 금리 동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권에서 나오는 모든 시그널, 모든 지표들은 오히려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 하방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 좀 조정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성 그런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런 구간까지 내려와주게 된다면은 또 이제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매수 구간 이후에 한 번 더 이런 상승을 이제 꿈꿔볼 수가 있고, 이런 본격적인 상승은 4월부터 나올 공산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월 FOMC까지는 25bp를 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2, 3, 4월 달에 있는 CPI 척도에 따라서 5월 달 페드 FOMC 금리 인상할 때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나온 구간에서 5월달, 여기죠. 5월달을 맞이했을 때 금리 동결, 그리고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연설, 이제는 금리를 동결할 때가 됐고 물가가 많이 잡혔다. 이제는 이제 하반기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본다라고, 이런 식으로 좋은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강한 반등이 이때처럼 또 한번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또 이제 숏 유리 구간,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 카톡방에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패턴은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거고, 무지성 롱이 나오게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비트가 1억을 찍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동결했다 금리를 내려주면서 시장에 돈이 풀고, 그 돈이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고 나스닥이나 비트코인까지 흘러 들어왔을 때, 엄청난 자본력이 흘러 들어왔을 때 그 유동성으로 인한 펌핑이 반감기랑 겹쳐져서 24년, 25년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여전히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불장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전히 위로 갔으면 아래로 가는, 위아래 움직임이 좀 이제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사실 롱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면서 지금도 숏을 잡으면 숏 펀비가 들어오죠. 롱을 그만큼 아직도 더 많이 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올라가다가 조정, 그리고 조정이 짧기는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좀 짧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이후에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올라가더라도 전고 살짝 뚫고 또 조정 나오는 이런 흐름으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왜냐면 아직 돈이 안 풀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 이제 위아래 장세가 조금 연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거나 이번에 조금 이런 식으로 하방이 나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숏을 잡고 매매를 이제 숏 관점으로 하는 게 유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에서는 지금 숏을 잡을 수도 없고 공매도도 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횡보 장세에는 위아래 움직임에서 최대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진 거래가 유효하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막 올라가는 이런 불장에서는 업비트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직 오려면 1년에서 2년 정도에 조금 이제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주고 세력들도 바닥권에서 좀 매집을 해주고 그런 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새로운 코인들도 상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가장 크게 펌핑을 보여줬던 이런 앱토스 같은 코인도 신규 상장 코인이지 않습니까? 프레시하고 위에 시체가 없고 개미들도 많이 없고, 세력들이 초기 단계부터 개발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물량을 상장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개미 한번 털어주고 저점에서 이제 물량 더 끌어모은 다음에 위로 이제 발산시켜서 물량 털고 나오는 이런 식의 작전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규 상장 코인들이 조금 나와주면서 그 코인들로 인한 이런 앱토스 같은 그런 펌핑이 나와주는 게 이제 비로소 좀 불장이 아니겠냐.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반감기랑 겹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코인들이 새롭게 이제 원화마켓에 상장을 좀 하고 나서 충분히 숙성 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런 발산이 시작되는 지점, 혹은 이런 저점을 깨고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여기 저점 깼었죠. 이 구간이 극도의 공포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이제 저가 분할 매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두고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정도 이제 폭발력 있는 상승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전히 이제 코인 시장에는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건 먹으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새롭게 상장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기회를 또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앱토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여기서 이제 싼 거 찍고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부분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0일 전 영상에서도 앱토스 인생 쇼짜리다 말씀을 드렸어요. 앱토스 여기 싼 거 찍는 거 보고 음봉 마감하는 거 보고 여기서 숏 말씀드렸죠. 이후에 여기까지 제대로 빠져줬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까지 빠졌으면은 한 번 이 앱토스도 여기 매물에 지금 걸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등은 해줄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저점 여기를 이제 깨면 안 되겠다. 여기나 여기를 이제 깨면 안 됩니다. 여기 깨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물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0,000원 보러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짧게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은 10,000원 깨는 순간에 16,000원 정도, 16,000원 깨는 순간에 10,000원까지 흘러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이고, 약간의 이제 반등은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확실하게 반등 여기서 제대로 못 해주면은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옆으로 지금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뭔가 좀 반등을 해주려고는 하고 있지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천장 못 뚫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먹어주고 여기 꼬리 먹어주게 되면 사실 이제 밑으로 한번 더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숏 관점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불반등 이렇게 터진다 해도 이 정도 22.4K 정도가 좀 이제 맥시멈일 수 있어요. 22.4에서 22.6 라인 정도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비트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도 가다가 꺾이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다 싶을 때는 또 우리가 또 숏 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 이제 숏을 좀 위주로 우리가 그런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정 기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조정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2월 14일 CPI 때 결과치에 따라서 우리가 반등을 한번 좀 세게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역효과가 나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반전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갔을 때 3월 23일을 맞이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지금 2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0bp에 이제 건다, 이거는 조금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물론 2월 14일에 CPI와 3월 초에 발표하는 CPI가 또 좋게 나올 경우에는 3월 말에 있는 FOMC가 이제 0bp 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로는 25bp가 상당히 이제 유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차트가 내려간 지점에서 FOMC를 맞이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3월 23일 FOMC와 함께 불반등, 요런 걸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하방으로 좀 방향을 잡고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또 이제 롱으로 들어가서 롱으로 조금 이제 5배나 10배 정도만 레버리를 잡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전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때와 마찬가지로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다. 혹은 횡보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50% 가까이 단기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힘을 썼고, 특히나 이제 소수 고래들이 주도했다라는 그런 분석거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 구간에서 횡보를 좀 오래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횡보 장세 속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횡보 장세 안에서는 그 안에서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상승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시간 낭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최대한 흐름에 맞춰서 단기 매매를 진행하다가 뚫을 때, 박스 뚫을 때 이때 롱으로 그냥 따라붙어서 스윙 관점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왔다 갔다 위아래 롱숏으로 최대한 좀 발라먹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 타점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잡아드리고 있고, 어제도 오후 10시 41분에 여기죠, 여기 크게 윗꼬리 달리고 나서 숏 들였습니다. 숏 들여가지고 기가 막히게 빠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7% 수익, 10% 숏 수익을 챙겼고, 또 12시 43분에도 이런 식으로 내려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에서 롱 들였죠. 롱 들여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서 쭉 롱 수익이 또 났고, 바로 이렇게 12%, 13% 이렇게 수익을 봤고요. 오늘도 9시 7분에 롱, 요때죠, 요때 내려 찍고 여기서 이제 롱 들어가가지고 쭉 요런 식으로 잘 올라가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아래로 내려 찍으면서 바로 아래 꼬리 달면서 쭉 위로 말아 올리는 거 보고 여기서 롱을 들어갔어요. 요때가 이제 2시 40분에 롱을 들여가지고 이때도 내려 찍고 들어 올리면서 여기까지 쭉 잘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 내려받고 들어 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아랫꼬리 이후에 이 정도의 윗꼬리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팍 찍고 내리는 요거 보면서 또 쇼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들어갈 거고, 요런 이제 정확한 타점과 차트 분석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100% 무료방이니까 요쪽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입하시면 24만원 그냥 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일단 이런 하락이 그럼 왜 나왔냐,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좀 필연적이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중요한 건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냐,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FOMC 이후에 딱히 위로 올라갈 만한 호재가 없고, 특히나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도 크라켄 거래소에 또 딴지를 걸면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벌금을 매기면서 379억 원의 벌금을 매기면서 또 이런 식으로 좀 찬물을 좀 끼얹었고, 요게 또 이제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JP 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금리가 5%를 더 넘을 수도 있고, 아직 인플레 싸움에서 승리 선언은 좀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매파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 JP 모건의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이 코로나 이후로 풀어 제낀 돈의 양이 굉장히 많다, 이게 만만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페드에서도 금리를 그렇게 이제 빨리 인하를 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충분히 물가가 안정되기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천장을 뚫지 못하고 지금 보시면은 저점까지 뚫리고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도 이제 꺾이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그래도 20% 정도의 반등을 해줬지만 어느 정도 이 절반 정도 되돌림은 주면서 11,600 정도 포인트까지 내려주고,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방으로 이제 내려 꼽고 다시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제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3% 올라간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좀 빨간불을 켜면서 시장이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기서 고개를 들어주면서 이제 약간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달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 투자 시장에는 또 안 좋죠. 반비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스닥 기업들 내부자 거래 비율도 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이제 좀 고점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 특히나 월스트리트의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긴축을 해야 할 거라는데 배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JP모건 회장이 했던 얘기랑 또 이제 통하는 얘기죠. 그렇게 쉽사리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연준의 토마스 바킨 연준 총재가 물가가 아직 높다,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물가가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데 상당한 진척을 예상하지만 고용시장이 계속 강하거나 물가가 계속 오르면은 금리를 좀 더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고성, 그 다음에 이제 긴축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예측, 그 다음에 이제 SEC에서도 크라켄의 태클을 거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하락세를 부추긴 것도 있고, 사실 이 구간에서 매집한 세력들도 이 정도 올랐으면 여기서 다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숏으로 스위칭을 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금 이제 하락이 조금 이제 가속화되면서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뭐 숏이 나오게 되면은 숏으로 먹는 거고,
이 구간에서도 추세 이탈할 때 크게 빠진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지금도 저는 여기서 그런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다시 전고 돌파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입장이고 2월 14일, 3월 23일에 있는 그런 대형 이벤트들도 사실 지금 그렇게 시장에 친화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숏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여전히 좀 많이 오른 지점이고 여전히 지금 이 구간도 FTX 빔 그 정도 구간까지 회복을 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FTX 최고점 여기보다도 지금 높아요. 높고 그렇지만 이 정도 조정은 이 정도 구간 1차 우리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 요 라인대가 되고 이제 아마 20K에서 21K 정도 1차 구간 그다음에 이제 한 18K까지는 좀 열어놨을 때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는 그림이 이 정도까지 내려오고 여기는 잠깐 들렸다 오는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가면서 요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요런 구간에서 조금씩 이제 분할 접근 그랬을 때 이제 롱으로 또 한번 전고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고 저가 매수가 될 수 있고 올라갈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런 파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고 뭐 숏이 나오면 숏으로 수익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숏으로 먹고 난 다음에는 또 과매도 구간에서는 또 이제 롱을 봐야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롱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에 맞는 여기서는 롱이 유리하고 여기서는 숏이 유리하고 올라갈 땐 다시 롱을 잡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추세에 맞는 매매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숏 추세로 좀 빠질 수 있고 일단 다음 주 2월 14일 10시 반 CPI 그때 이제 흔들기가 나올 수 있고 방향성이 그때 이제 정해지면서 만약에 이제 하방으로 크게 꼽힌다고 해도 반대로 3월 23일에 또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연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 움직임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좀 단기적 접근을 통해서 안전하게 손절가 딱딱 잡아가면서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그날 수익을 챙겨가면서 익절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밤에 조금 이제 크게 숏이 나오면서 하방을 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방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상방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보면 되니까요. 저희랑 같이 함께 가시자는 말씀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23년에 강하게 반등을 쳐준 비트코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또 이제 희망을 볼 수가 있었고 역시 비트코인 상승세는 나올 땐 또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조정받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예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류와 흐름에 맞는 거시 경제를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투자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